아내분들이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잘못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이거를 뭐 없던 걸로 무마할 수는 없으니까 남자들, 남편이 새롭게 잘못을 하게끔 유도해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영상은요, 제가 직접 이혼 사건의 소송 대리를 맡아가지고 처리했던 사건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신탁의 신이라는 채널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탁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민사 사건, 형사 사건, 가사 사건 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 소송도 맡아서 처리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요즘 이혼의 양상이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남자분들은 옛날부터 많이 바람을 피웠고요. 요즘도 많이 피워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아무래도 경제력도 높아지고 자의식도 높아지고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분들도 바람을 많이 피우세요. 그리고 또 이혼을 하는 사유가 도박이라든지 주사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외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단순히 아무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진짜 성격 차이로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처리한 사례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지고 제가 사안을 최대한 각색을 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이제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인데요. 누군가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은 그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거는 위자료예요. 위자료 부분이 누가 불륜을 저질렀느냐, 그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거고, 재산 분할, 양육은 불륜을 저지르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물론 판사님이 여러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정성적으로 재산 분할이나 양육을 판단함에 있어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불륜이 문제가 되는 건요, 위자료 청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사례는요, 같은 아파트에서 만난 남녀가 바람을 핀 사례예요. 저의 의뢰인은 당연히 이제 남자분인데 어디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밤에 와서 보니까 아내가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언제쯤 오나 봤더니 저 멀리서 걸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거기가 아파트 대단지인데 자기 동 앞에 주차할 데가 없으면 멀리서 걸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몇 번을 목격을 하고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낯선 남성의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의뢰인분이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밤에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봤던 그 남성의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여성분이 혼자 왔는데도 자기네 동 아파트에 주차를 하지 않고 멀리서 주차를 하고 바로 집으로 안 들어오고 어디 딴 데 들렸다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의뢰인분이 아내의 행동을 계속 주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부부가 101동에 살고 있다고 쳐요. 101동 2층에 살고 있다 그러면 101동 10층에 난 남자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이 101동 10층에 사는 남자는 혼자 살아요. 아내도 없어요. 뭐 어떤 사정으로 혼자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분이 평소에 학원도 안 다니시는 분이야. 그런데 낮에 뭐 꽃꽂이 배우러 간다, 기타 배우러 간다 그러면서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그 10층 남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랑 같이 차를 타고 어디 드라이브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밤에 늦게 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이요, 저희 의뢰인의 자녀분들이 먼저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이 아내가 그 상간남한테 문자를 보낸다는 걸 모르고 자기 아들한테 보내요. 오빠, 제가 늙어가는 게 너무 속상해하니 너는 나이 드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라며, 이런 오빠 말씀에 너무 감동했어요. 뭐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문자를 보고는 뭔 개소리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먼저 알고요, 엄마를 만나서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다 인정하고 돌아오겠다. 아직 저의 의뢰인 아빠는 모르잖아요. 남편은 모르는 상황에서 뭐 부부 여행도 보내주고 그래요. 다시 관계를 좀 회복하라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내분이 그 바람을 못 끊고 계속 그 외도를 이어나가다가 이제 남편한테 들킨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것도 조금 안타까운 사례인데, 저의 의뢰인 남편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이 아내분이 이 가사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나 열어서 장사를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또 흔쾌히 허락을 했죠.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면 본사에서 관리해주는 사람도 오고, 뭐 본사 대표라고 하는 분도 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뭐 관리라든지 지도를 좀 해주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본사 대표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의 의뢰인분이 한 몇 개월간 이제 지방 출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집을 비웠었거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여성분의 외도가 점점 심해졌고요. 나중에 이제 자녀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엄마가 밤중에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이 자녀들이 아침에 딱 깼는데 분명히 자기 전에는 엄마가 있었는데 아침에 엄마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고 했는데 엄마가 허겁지겁 왔는데 밖에 산책하고 왔다라거나 뭐 운동하고 왔다 라고 하는데 이 모습이나 이걸 보면 전혀 산책하거나 운동하러 간 사람이 아니고요. 심지어 자는 와중에 큰아들이 인기척을 느껴서 깼는데 엄마가 한 11시쯤 나가는 거를 몇 차례 목격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식들도 이 엄마의 외도를 알게 된 겁니다.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제 큰 아이들은 엄마가 용서가 안 된대요. 바람핀 것도 바람핀 거지만 밤에 자기들을 두고 나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너무 괘씸했고 심지어 장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양육이라든지 육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게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를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은 다 말아먹고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더라고요. 오래고 바람 피운다고 그렇게 계속 집에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거였고 아직 이제 좀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었어요. 나이가 어린 자녀는 그래도 아직 엄마 품이 그리운지 좀 엄마를 선택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의뢰인 남편분이 이혼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이혼이 성립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아내가 다 잘못한 거죠. 아내가 바람을 피웠으니까. 근데 제가 사건을 이제 깊숙이 들여가다 보면 남편도 좀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전에 아내랑 좀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뭐 관계가 안 좋은데 그게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약간 이어져가지고 아내가 그게 일종의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제 외도까지 나간 케이스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남자가 나빠. 그 상간남들이 있죠. 그런 여성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도를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모든 이혼 사건을 처리한 게 아니라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혼 사건을 해보면 남자는 바람을 피우더라도 이게 집에 오고 싶어 해요. 다시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 집으로 복귀하겠다 이런 마음이 큰데 여자분들은 안 그래요. 여자분들은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남편에 대한 마음이 떠나는 건 물론이고요. 자식에 대한 마음도 정말 냉정하게 떠나요. 여자분들은 거의 안 돌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또 이걸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뭐 남녀 차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사례는요. 다 여자, 아내분들이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잘못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이거를 뭐 없던 걸로 무마할 수는 없으니까 남자들, 남편이 새롭게 잘못을 하게끔 유도해요. 어떻게 유도하냐면 남편 심리를 긁어가지고 남편이 뭐 자기한테 부딪힌다거나 몸싸움을 하면은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를 해요. 그런 거 있고 핸드폰을 슬쩍 놔둬. 비밀번호를 풀어가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남편분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어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개인정보를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맞고소를 해가지고 자기가 더 잘못했죠. 바람을 피웠으니까 여자들이. 근데 그 잘못을 상쇄를 한다거나 퉁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이제 제가 실제 수행했던 이혼 사건을 통해서 요즘 이혼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